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본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맞다, 실수했다, 이겁니다. 단원평가 다 보고 나서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들 사이에 실수했다라는 이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수도 실력이다. 실수하지 않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연습도 하는데요. 마침 책 한 권을 읽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콩나물 맘님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산만한 아이의 공부법은 따로 있다인데요.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하는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실수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만해서 그렇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죠. 실수의 진짜 원인들은 산만함, 그리고 공부 기술 부족 등이 동시에 여러 가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고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공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표현해내는 연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답안지 작성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실수는 주의력과 기술력이 좀 부족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단순히 더 집중해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도 공부에서 중요한 기술인데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에서 다음 중 맞지 않는 설명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문제 속의 보기 중에서 가장 익숙한 문장을 고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맞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왜 그랬냐 물어보면 그냥 그 문장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골랐어,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맞지 않는 이라는 핵심 표현을 놓친 채 문장 전체를 그냥 대충 훑어보고 익숙한 내용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특히 또 산만하면은 문제를 끝까지 읽는 힘이 약하고 앞부분만 보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먼저 문제 속에서 지시어들, 예를 들어서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것, 뭐뭐한 것,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형광펜을 하든가 밑줄을 꼭 표시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통해서요. 그리고 눈과 귀를 함께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다시 확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체크하고 질문하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요, 문제 요구사항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에서요, 사과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남은 사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 수에 2를 더한 값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 답안에는 어떨까요? 네, 남은 사과의 개수까지만 계산한 숫자가 적혀져 있죠. 문제 뒤에 있는 2를 더한 값, 이런 조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중간 계산까지는 맞는데 최종 요구를 놓치는 경우죠. 네, 아이들은 종종 앞부분의 계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마지막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문제의 요구를 문장으로 바꿔 말하도록 해보세요. 네, 이 문제는 뭐 하라는 거지? 남은 수에 2를 더한 값을 구하래. 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또 문제의 조건에요, 동그라미, 별표 표시해 봅니다. 또는
자주 하는 실수들을 모아둔 실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내가 놓친 조건, 2를 더하기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 놓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인데요. 바로 매력적인 오답에 끌리는 실수입니다. 네, 영어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고의 과거형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하면 ed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니까 ed 붙여서 고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런 패턴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쓰는데 고의 과거형은 뭐죠? 네, went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관에 기대서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걸 빠르게 선택하다 보면은 나한테 익숙한 오답, 그럴싸한 오답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오답 노트에 틀린 이유를 적고 내가 왜 이 답을 골랐는지 스스로 한번 말해보거나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거라서 ed를 그냥 자동으로 붙여서 골랐어 이렇게 해보는 거죠. 또한 틀린 문제를 부모에게 설명해보는 그런 역할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답안지 작성할 때 실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잘 했는데 OMR 카드를 쓸 때 번호를 한 줄 쭉 밀리는 경우가 있죠. 15번 문제 16번 정답 적고 이후로 모두 밀려버리다 보면 그런 채점 결과가 형편없이 나올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OMR 카드를 쓰는 일이 없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쓰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실제 실력과 무관하게 생기고 특히 조금만 산만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할 게 너무 많아서 급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에서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 OMR 카드를 구해서 그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죠. 그리고 답을 이렇게 체크하기 전에 항상 문제 번호 그리고 체크하는 답 번호 13번, 13번, 14번, 14번 이렇게 체크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수 예방을 위해서 5번마다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번까지 했고 체크하고 10번까지 확인, 15번까지 확인 이런 식이요. 이렇게 중간중간 작은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이런 루틴들을 하면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계산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3학년 덧셈 문제에서 28 더하기 47을 75거든요. 근데 65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올림을 빼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면 아 맞다 올림 이렇게 본인도 금방 알아차리는데요. 이런 실수는 몰라서가 아니라 계산 도중에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인지적인 작업 기억에서 부담이 있으면서 주의력에서 실패를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암산을 조금 줄이고 세로 계산으로 구조화된 방식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선을 그어주는 것도 좋고 또 색을 다르게 해서 그 과정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연산을 할 때 자주 내가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억해 두거나 기록해 두었다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올림을 자꾸 까먹는다. 그럼 올림 했는가 내림 했는가 그런 체크표들 읽어보고 아 맞다 요걸 자꾸 반복해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검산 과정을 가지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뭐 종이에 써서 검사를 하는 정식적인 방법도 있지만 눈으로 대략적으로 보면서 체크해 봐서 내가 구한 답과 눈으로 구한 대중값이 비슷한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아이들이 실수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또 틀릴까봐 불안해지고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들 처음에는 단순 실수인데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잘 못한다 어차피 또 틀릴 거다라는 이런 생각에 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다 보면 위축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뭐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면서 실수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훈련은 기술과 감정 모두 다뤄야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다음에 실수하지 마 이런 말은 조금 도움이 크게 되지 않으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왜 틀렸는지 그런 실수를 한번 복기해 보는 것 좋고요. 어디서 틀렸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 계획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실수를 지적할 때
때 너무 딱딱하게 엄하게 하지 마시고요. 실수가 개선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요거 틀렸는데 다음에 꼭 체크해보자. 지난번보다 그래도 실수가 많이 줄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의 용기를 좀 북돋아 주셔야지 아이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실수 줄이는 건 단순히 점수를 높이는 과정을 넘어서 자신감과 학습 태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이런 아이의 실수를 성장의 일부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하겠네요. 네, 오늘은 산만한 아이의 공부법은 따로 있다에 소개된 시험에서 실수 많이 하는 아이들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이 책은 13년차 중등교사이자 ADHD를 가진 자녀의 엄마이신 이사비나 선생님께서 쓰셨어요. 요즘 ADHD뿐만 아니라 산만한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